자, 봅시다. 맞다. 이걸 널 줘야 되는데. 여기. 자. 나 보자. 없어도 되는데. 자, 다시 알할게. 야, 니네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방학 끝날 때까지만 7시에 시작하자. 알았지? 뭘 내야? 니네가 듣는 그대로야. 7시에 시작할게. 1시간만 수업 더 하자고. 평일에도 조만간 일정 잡을게. 나도 하기 싫어. 나는 뭐 체력이 썩어나? 나는 뭐 밥을 먹고 일을 해? 야, 니들은 밥 못 먹으면 엄마가 아유 고생했다 말해주지. 난 밥 못 먹어도 아무도 고생했다고 말도 안 해줘. 욕만 먹어. 왜 안 챙겨 먹고 일하냐고. 야, 어떻게 사람이 밥을 다 챙겨 먹고 사냐. 이제 원래 다 못 먹고 살아 그렇게. 야, 욕하지 말고 그냥 수업할게. 자 보자. 서인이 어디 갔어? 사랑니 뽑아도 난 수업했는데 옛날에. 나 코로나 백신 맞고도 수업했는데 그날. 이 새끼들 봐라. 자, 보자 일단. 수업할게요. 서인이, 민건이. 민선이 교회 갔어. 너 왜 안 갔어? 같은 교회잖아. 아멘. 너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제 개욕 처먹는다. 나중에 뒤진 다음에 1등급 맞으면 지옥 안 가. 네. 그 소문 못 들었어? 수학 1등급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너 몇 등급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나 같으면 1등급 받고 지옥 안 가겠다. 자 보자. 일단 헛소리 하자 봐.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오늘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사이값 정리랑 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워. 일단 됐니? 자 일단 이쪽 파트에서 배우는 게 2개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 아이고. 자 일단 이 녀석이요 기본적으로 증명이 안 돼. 오케이? 다시 뭐가 안 된다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안 해. 일단 됐어. 자 다시. 자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 나타나 있을 거야. 근데 증명은 되지 않는데 교과서에 소개도 하고 문제도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증명은 못하는 대신 니네가 뭐만 할 줄 알면 돼? 그냥 얘를 적용만 잘 할 수 있으면 돼? 안 돼? 적용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똑같은 거야. 극한의 기본 성질 니네 증명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지? 못해도 그냥 적용해서 쓰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부분이야. 그럼 적용인데 일단 여기서 이 얘기만 좀 해줄게. 자 일단 이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얘 뭘로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로 이해만 해놓으면 돼. 일단 됐어. 그럼 그래프로 이해를 해놓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써놓는 정리를 니네가 증명을 못 할 거란 얘기고 다만 얘가 왜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당연히 뭘로 생각해야 돼?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그래프로 봐야지 상황이 이해가 될 거 아니냐.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된 거니? 자,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배우는 얘를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최대 최소 정리 써드릴게요. 자, 적용을 하려면 일단 얘가 언제 성립하는지 자, 전제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지. 자, 최대 최소 정리의 전제는요. 자, 이렇게 돼요. 자, 무슨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지? 자, 닫힌 구간에서 자, 연속인 함수 fx는 자, 연속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그 구간, 그치?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야. 됐니? 그럼 내가 이거를 나는 실제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 증명 과정이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 알았지? 자, 그럼 봐봐 다시. 닫힌 거에서 뭐 하는 함수야? 연속인 함수야. 걔가 반드시 뭐랑 뭘 가져?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일단 됐어. 그럼 이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그러면 내가 봐야 되는 건 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A부터 B까지요. 맞아요? 끊어지지 않은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이 같다고 쳐보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A부터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일한 값이 돼, 안 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다 가져, 안 가져? 같겠지. 자, 내 말 이해돼? 그럼 다시 생각해봐. 두 번째. 만약에 그래프가 시작한 지점이랑 끝인 지점이 달랐다고 쳐보자. 맞아?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연결되면 최대값 최소값 있어 없어? 있겠지.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얘가 적당히 증가하다가 감소해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되겠네. 최대값 가져 안 가져? 가져. 여기 아니면 어디 중에 하나야? 여기 중에 하나야? 최소값은 여기 아니면 어디 중에 하나야? 여기 중에 하나야? 아, 그림상으로는 얘가 더 밑에 있겠지만 내가 그림이잖아. 그냥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니? 자, 그럼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가져 안 가져? 갖는 거야. 원래 이게 증명하는 방식이거든. 됐어?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있음을 가정하고 됐어? 걔가 주변값보다 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럼 다시 일단 최대값 최소값 반드시 갖는다는 건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만족이 될 때? 네가 만족이 될 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가져. 열린 구간이면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럼 다시 여기서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맞아 틀려? 이것도 틀려. 이때 무조건 갖는댔지. 열린 구간에서 없댔어?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자, 다시 말이 이상하지? 만약에 열린 구간이었다 쳐봐.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었다고 쳤을 때 잘 봐. 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가져 안 가져? 당연히 같지. 근데 만약에 열린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됐어. 최대값 최소값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자, 내 말 이해됐니 이거?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갖는지 안 갖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냥 그러니까 없어 이러면 돼?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전제를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문제 없는 거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자, 두 번째 사이값 정리야. 자, 얘도 당연히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정리를 먼저 써줄게. 자, 전제는 이래. 전제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고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fx가 있고 자,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건데 그리고 자, 이 함수에 a랑 b에서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함수값이 다르면 됐어. 여기가 전제야. 자, 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시작하는 지점에 있던 함수값 fa와 fb의 사이의 값
어떤 임의의 값이지.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가 K인 X는 C가 자 어디에 존재하냐면 구간인데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에 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예. 그냥 한 방에 이해시켜줄게. 잘 봐. 그냥 이렇다고 쳐. 내가 100kg야. 오케이, 내 몸무게가 100kg야. 오케이? 문제 없지? 문제 없어. 야, 난 100kg야. 100kg 아닌데 100kg라고 쳐. 숫자가 이쁘니까. 자, 근데 니네가 믿을 수 없을 텐데 내가 태어났을 때 1.6kg였어. 나 8개월 만에 태어났거든. 나 성격이 나빠갖고 안에서 발길질 겁나 해갖고 먼저 나왔어. 2달 빨리 답답해갖고. 내가 원래 답답한 걸 못 참아. 태생이 그래 원래. 나 군대에서 탈영할 뻔했잖아. 아니야. 탈영은 안 해. 자, 다시 봐. 여튼 그러면 잘 봐. 내 몸무게가 처음 태어났을 때 1.6kg였고 지금 100kg니까 맞아? 내 몸무게가 분명히 아니라니까. 그렇게 보지 마. 진짜 100kg까지는 아니야. 자, 다시 봐. 그러면은 내 몸무게가 90kg였던 순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럼 70kg였던 때도 있었겠지. 30kg였던 때도 믿을 수 없지만 있었겠지. 내 말 이해돼? 다시 내가 1.6kg에서 100kg까지 쪘다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내 몸무게가 130kg였던 적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지. 있었을 수도 있지. 130kg까지 쪘다가 뺐을 수도 있잖아. 내 말 이해돼? 이게 사이값 정리야. 잘 봐. 너무 당연하잖아. 함수가요. 여기 x는 a부터 x는 b 사이에서 시작과 끝의 값이 다르단 말이야. 됐어? 시작과 끝의 값이 다르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났어. 함수가 맞아? 그러면 다시 여기 여선이 y는 fa고 여기 여선이 y는 fb잖아. 그럼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일로 갈 때요. 증감이 반복되면서 뭔가 막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 말 이해돼? 그럼 이건 확실하지. FA 값과 FB 사이에는 어떤 모든 K에 대해서 모든 Y는 K에 대해서 얘가 Y는 K가 여기랑 여기 사이로 움직인다고 쳐봐. 무조건 FX랑 교점을 가져 안 가져? 교점을 갖지. 그리고 그 지점을 여기서 뭐라고 한 거야? 이런 데를 C라고 한 거야. 그럼 C는 당연히 A랑 B 사이에 있으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내 말 이해돼? 다시 FA부터 FB까지 변해갔잖아. 이해되죠? 그럼 분명 그 사이에 모든 K에 대해서 FX와 교점이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야? 존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요 FX가 FB보다 큰 데랑 교점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지 않단 말이야. 내 몸무게가 103kg였던 적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없었을 수도 있어. 내가 엄청 다이어트해서 이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지? 막 고혈압, 고지방, 막 고지혈증 이런 걸로 죽기 직전이었다가 살 빼서 이 상태일 수도 있잖아. 그지?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야. 얘랑 얘 사이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있을 거고 그 외의 지점에선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게 일단 사이값 정리야. 그럼 여기서 이게 실제로 얘가 좀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니네 입장에선 지금 너무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미적분 가서 나중에 문제 어려워졌을 때 사이값 정리를 종종 써.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종종 쓴단 말이야. 그럼 니네 기억에 잊혀져 있겠지. 그러다 어느 날 되게 중요한 순간에 딱 나타나. 그리고 못 풀지.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야. 됐어?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부분 때문에 사이값 정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쓰면은 여기서 X는 C라는 거는요. 맞아? X는 C라는 애는 분명히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X좌표야 아니야? 이걸 우리 방정식에 뭐라고 불러? 실근이라고 부르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럼 C라는 거는 FX는 K란 이 방정식의 실근이 C인 거잖아.
그럼 실근이 열린 구간에 존재함을 보일 때 쓰겠네.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다시 사이값 정리의 용도라는 게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자, 열린 구간에 존재함을 보일 때 쓴다. 일단 됐니?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확인할 땐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 좀만 더 해보자. 그러면 얘가 용도야, 사이값 정리. 그럼 이거를 실제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인데, 잘 봐. 니네 일반적으로 방정식 우변을 몇으로 만들어 놓고 가냐? 0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 자, 그러면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자, 그때는 자, 첫 번째 니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자, 우변이 몇이 되게 이항을 해? 0이 되게 이항을 해. 됐어? 우변이 0이 되게 이항을 해. 자, 우변이 0이 되게 이항을 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지. 좌변이 뭔가 x에 대한 식이 있을 거고, 맞아? 얘는 우변을 몇으로 만든다고? 0으로 만든다고,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fx는 0이란 이 방정식이 자, 열린 구간 a랑 b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려면 자, 다시 실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존재함을 확신하려면 이렇게 되겠지. a랑 b 사이에서 다시 x는 a랑 b 사이에서 함수값이 몇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돼?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확실한 거 뭐야? fa랑 fb 중 하나는 무슨 수고?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분명히 함수값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중간에 몇인 순간이 있을 거란 얘기야. 0인 순간이 있을 거란 얘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면 맞아? 다시 무슨 소리야? FA와 FB의 보호가 뭐 했다면? 달랐다면 맞아? 이때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이건 무조건 갖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된 거다. 자, 다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당연히 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얘 둘의 보호가 반대니까 FA랑 FB 사이에 임의의 값들 중에 0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냐. 그치? 그냥 이면은 일때는 네.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좀만 더.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봐봐.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확실한 거지. 그럼 0보다 크면 실근이 없어? 그거는 절대 아니지. 0보다 커도 실근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분명히. 내 말 이해돼? 다시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면은 자, 이렇게 돼도 분명히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지 다른 조건 하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야, 논리가. 됐어.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지금 사이값 정리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이거 문제 낼 때 그냥 요렇게 내면은 문제가 거리가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실제로 이거 플러스 뭐가 좀 돼야 되냐면 자, 그래프에 관한 표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연속함수 fx가 있어. 됐어? 연속함수 fx가 있는데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f에 (0이고) 이면 됐어. fx는 0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몇 개 갖겠니? 잘 봐. 첫 번째 문제를 줄 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건으로 더 준단 말이야. 잘 봐. 봐야지. 야, 얘가 무슨 소리야? 얘 무슨 소리야? 2,0 대칭, 점대칭 함수네. 근데 분명히 이렇지. 연속 함수잖아. 그럼 열린 구간 3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 점은 몇과 몇 사이에서 하나? 3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몇과 몇 사이에서 하나? 4랑 5 사이에서 하나. 근데 2,0 대칭이지. 그러면 3과 4 사이에서 해가 있었으면은요. 당연히 대칭성 때문에 0과 몇 사이에서도 생기냐? 아이고. 2에서 2니까 잠깐만. 0과 1 사이에서도 생겨요? 안 생겨요? 0과 1 사이에서도 생기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 때문에요. 맞아? 몇과 몇 사이에서도 생겨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생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2,0 대칭에 2,0 지나 안 지나? 지나죠 분명히. 그럼 2,0가 여기서 해가 하나 둘 셋 넷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씩 생기고 그 다음 x는 2라는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니 안 하니? 하니까 적어도 몇 개겠어? 5개겠어. 이런 식으로 준다고. 내 말이 이해돼? 그럼 니네는 당연히 그래프에 어떤 표현이 일반적으로 나올 거냐면 뭐 내기가 좋겠냐? 대칭성에 관한 표현을 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대칭성에 관한 표현을 정확히 알고 생각해내야겠지. 여기까지 됐니? 요게 그냥 끝이야. 별로 어렵진 않아요. 알아들음? 문제 없어? 응. 그래서 정리를 해놓길 바라고 문제 봅시다. 그리고 마플 질문들 나온 거 얼추 올려놨거든? 그 외에 질문 있으면 빨리빨리 보내놔야 된다. 알았지? 자, 보자면 봅시다. 59번 볼게요. 야, 이게 책이 마지막 쪽이 몇 번이야, 문제가? 276? 200개만 더 하면 되네. 빨리 하자. 요즘 고1 애들 대수 특강하거든. 오늘 3일째인데 삼각함수 끝냈어. 3일 만에. 수능 킬러 문제 다 넣어갖고 하루에 50개씩. 니네도 할 수 있다. 정 안 되면 쉼 없이 나갈게. 알았지? 하루에 50개씩 하자. 자, 다시 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봐야 돼. 집중해. 안 어려워. 자, 다음을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최대 최소 정리네. 맞아? 자, 구간 1 이상 3 이하에서 다음 함수 중 최대 최소의 정리에 뭐가 성립하지 않느냐? 여기 성립하지 않느냐. 맞아? 그럼 역은 뭐야? 함수 fx가 뭘 가지면?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그치? 그 함수는 구간에서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 됐어. 이게 내가 찾아야 되는 애네. 다시 이게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야 되는 거네. 맞아? 야, 그러면 얘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니까 발례를 찾는 거지. 자, 우리 다시 보자. 니네 P면 Q이다라는 명제 맞아? 이 명제에 발례는 어떻게 찾았어? 발례는 어디서 찾았지? 진리집합이. 이거 진리집합 어디서 나왔었던 거야? 다시. 야, 얘의 발례는 P면 Q가 Q이다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P이면서 Q가 아닌 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P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야 돼. 맞아? 그럼 P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P인데 Q가 아닌 거 찾아야 되잖아. 진리집합으로 치면 뭐야? P요집합 Q에 여집합에서 찾는 거네.
이거 분명히 수학 하에서 했던 거야, 그지? 그럼 똑같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발례는요, 뭐를 갖는데? 내가 찾는 발례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없는데? 그치? 최대소가 있는데 뭐인 걸 찾아야 돼? 야, 미안. 연속이 아니다가 아니라 연속 2다지. 여기면 잘못 썼네. 미안해. 최대, 최소 있는데 연속이 아닌 거 찾아야 되지. 됐어. 이게 발례가 돼, 안 돼? 이게 지금 그 보이는 얘가 되는 거네. 그럼 다시. 그럼 내가 찾는 함수는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야, 그럼 여기서 걸러. 누구 아니야? 죽어도 깨.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1도 아니야. 그치? 이상한 생각 할 필요 없고 얘는 아닌 거야. 그럼 그 다음에 4번, 5번 중에서 이제 뭐가 있는 걸 찾아야 돼?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는 걸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걸 찾아야 돼. 근데 내 얘기 들어봐. 얘 있잖아. 최대값, 최소값 있어, 없어? 죽어도 없지. 왜? 발산하지. 잘 봐. x는 2가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x는 2라는 값은요, 1과 3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시 1과 3 사이에 x는 2가 있지.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는 2가 있을 거고, 맞아? 자, 들어봐. x가 2보다 조금 커. 다시 x의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우극한을 볼 거야. 그냥 다시 무슨 극한 본다고? 우극한 볼 거야. 우극한 보면 0분의 1이 되지. 근데 분모가 양수고 분자도 양수지. 그럼 0분의 c니까 뭐 할 건데? 발산할 건데 분모 양수 분자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안 해? 발산하지. 그러면 반대로 2의 왼쪽에서 무슨 무한대로 발산하겠냐? 음의 무한대로. 맞아? 그럼 당연히 x는 1과 몇 사이에서? 3 사이에서. 맞아? 1과 3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개 커지고 개 작아지잖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돼, 안 돼? 얘도 안 되고 자동으로 4번이고요. 가우스 X 그래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어, 안 보여드렸어? 보여드렸는데 하나만 더 하자. 얘 불연속인 건 이해되죠? 정수인 순간에 불연속이니까 X는 2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불연속이잖아요. 그 다음 X는 몇에서도 불연속이에요? 1에서 불연속이야, 3에서 불연속이야, 얘? 3에서 불연속이죠? 1에서는 연속이에요. 아니, x가 1인 거랑 1의 오른쪽인 거라는 건 정수분 계속 1이잖아. 1의 왼쪽이 들어가야지 0 되면서 끊어질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x 몇과 몇에서 불연속이야? 2랑 3에서 불연속. 하나만 더. 얘 최소값 몇이냐? 1, 최대값 3 된 거네. 다시 우리 가우스 기호안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 말해줬어. 어떤 정수보다 작은 지점에서 정수거나 정수보다 큰 지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뭐 되는 거였어? 불연속이었어. 맞아? 작은 지점이 빠지는 거는 연속을 만들어주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자,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얘가 주어진 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자, 일단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무조건 생각해. 우변 몇으로 만들기? 0으로 만들기. 자, 그러면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3x는 0이야. 자, 이 상태에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놓자고 그냥 여기에 몇 넣고 몇 넣어보면 되는 거냐? 0 넣고 1 넣어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0 넣을 겁니다. 자, f의 0은 몇입니까? 1이죠. 1이니까 0보다 크죠. 자, 1 넣을 거예요. 1 넣으면은요 루트 3 빼기 3이니까 0보다 작죠.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 당연히 실근 있어, 없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단다. 자, 다시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이거를 이항을 하고 싶지 않아요여도 상관없거든? 자, 이항을 안 한다고 쳐볼게. 이항을 안 한다고 쳐볼게. 자, 그럼 이렇게 하자. gx를 루트 2x 더하기 1이라고 놓고 hx를 자 3x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 둘 다 똑같이 0 넣을게요. 자, G0은요 1이죠.
됐어. H0은 0이죠. 그럼 G0이 커요? H0이 커요? G0이 크죠. 이해됐니? 다시 G1은 루트 3이죠. H1은 3이죠. H1이 더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럼 무슨 소리야? GX랑 HX 각각은 끊어진 함수가 아닌데 맞아? 분명히 그들이 0과 1, 2, 4에서 대소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X는 0과 1에서 대소 관계가 뒤집힌 거야 아니야? 뒤집힌 거지? 그럼 분명히 그 사이에 교점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변 0으로 만들고 쓰는 게 훨씬 편할 거란 얘기야. 알아들었니? 문제 없지? 됐어? 자, 좋아. 2번. 자, 우리 계속 말하지만 정리 잘 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봐라. 지금 몸 또 내용 또 까먹었잖아, 그지? 까먹지 마. 약간 가르칠 때 자꾸 승질 난다, 이거. 까먹지 마. 제발 좀 잘 봐, 잘 봐. 대충대충 보지 말고, 알았지? 자, 다시 봐. 해보자. 다시 어떻게 할 거야? 우변을 0으로 만들 거야, 그지? 그럼 x 빼기 x분의 2 더하기 3은 0이야. 자, 그리고 좌변에 있는 이 식을 그냥 fx라고 놓고 여기다 몇 넣고 몇 넣어? 그냥 마이너스 4 넣고 마이너스 3을 넣어. 자, 마이너스 4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이죠. 네, 자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어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양수죠.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 실근 있어요가 되는 거야. 문제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자 이것을 만족하고 fx는 3이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무슨 근을 가는데? 실근을 가는데 자 이게 일단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실근이 마이너스 3과 0 사이 얘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중근이 아닌이기 때문에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접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둘이 교점이 생길 때 안 접하면서 생긴다는 얘기야. 다시 중근이 생기는 상황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맞아? x는 1이라는 실근을 갖지. 맞아? x는 1이라는 실근을 갖지만 얘는 실제로 어떻게 돼? 그래프로 치면은 접하는 상태가 되지. 근데 만약에 인수를 이렇게 하나씩만 갖는 상황이라고 치면은요 1과 2에서 x축이랑 만나는데 접해 안 접해? 안 접하고 뚫고 지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이고 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하나의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은 제외하는 게 맞는 거야. 중근이면 2개 이상의 근이 될 거잖아. 근데 일단 뭐가 됐건 이 얘기는요 됐어요? 접하지 않으면서 접하지 않고 교점이 생긴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다시 보자. 그럼 fx는 3이 그런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 다시 사이값 정리 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맞겠죠. 그럼 네 반대로 넘기시고요. fx 빼기 3은 몇이냐?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럼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로 봐, 안 봐? 하나의 함수로 보면 되겠네. 여기다 몇 넣고 몇 넣어 이제? 마이너스 3 넣고 몇 넣어? 0 넣어. 그리고 그들의 부호가 뭐 하면 돼? 반대면 돼. 됐니? 자 그러면 G-3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넣는 거니까 K 더하기 4 빼기 3에서 여기가 K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G0은요 F0 빼기 3이잖아요. F0 빼기 3이니까 K 빼기 2가 되겠죠. 얘가 0보다 뭐가 돼? 작으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그러면은 K는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모든 정수의 합은 K는 0과 1이죠. 네,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열린 구간에서 자,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게 더 맞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잡았을 때 부호가 안 바뀌어도 실근 가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 되면 그래프를 그린 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그냥 앞에서 배운 걸 적용하려고 그냥 그대로 푸는 것 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보자. 네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fx 빼기 gx는 몇이라고 만들고요? 0이라고 만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요 함수를요 다시 hx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1과 2에서 실근 가져야 되는데 hx를 식으로 쓰면 자, 니에서 니 뺄 거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으면 되겠네요. 1 넣으면은요 아이고 이게 뭐냐 9 빼기 n인가? 그지? 그 다음에 2 넣으면은요 숫자 왜 이렇게 크냐 8 16 24 26 29네 29 빼기 n이겠네.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9 빼기 n 곱하기 29 빼기 n이요. 자,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되는 거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끄집어내자.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죠. n 빼기 9, n 빼기 29가 0보다 작다죠. n은 9보다 크고 29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n의 최대값은 28이 되겠지. 자, 지금 계속 다 똑같은 문제다. 맞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행동만 하고 있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다시 연속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지금 여기 무슨 대칭이야? 내 y축 대칭이야. 자, y축 대칭인데 자,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지. 맞아? 그럼 어느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어? 1과 2 사이에서 실근이 있고 몇과 몇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니? 3과 4 사이에서 실근이 있지. 근데 얘가 y축 대칭이니까 몇과 몇 사이에서 실근을 또 가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갖고 니 때문에 어디서도 가져?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 실근을 갖지. 몇 개의 실근이야 적어도? 4개야. 왜 5개가 아니야? 얘는 y축 대칭이잖아. 0의 함수값이 0인지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니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y축 대칭이라는 게 됐어? y축 대칭이라는 게 f형이 0임을 보장시켜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알아듣죠? 네, 자 다시 넘어갑니다. 좀 더 해보죠. 자, 일단 무슨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래. 야, 니네 그럼 다시 여기서 내가 하는 말 맞나 틀리나 봐봐. 원점 대칭이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왜 아니야? 연속이란 보장이 없어서 틀려. 다시 이 말 틀린 소리야. 왜냐면 0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니네 배웠던 함수 중에 예전에 고1 때도 얘기했었잖아. 유리함수야. 이게 x축, 이게 y축이라고 쳐봐. 유리함수 보면은 원점 대칭이네 있었죠, 분명히. 여기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서. 맞아? 원점 대칭인데 원점 0의 함수값 가져? 안 갔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F형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조건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더 붙어야 돼? 함수 fx가 x는 0의 함수값이 존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 자, 다시 이게 참이 되려면 다시 이게 참이려면 그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f0이 정의가 되는 상태여야 돼? 아니어야 돼?
F형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맞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x는 0에 함수값이 있는 게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니까 F형이 0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소소하게 실수하는 경우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네, 이제 얘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요 조건상에서 자연수 K를 찾는데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그랬어. 자, 하나만 더. 니네 여기서 절대 찍지 말아야 될 답은 어떤 애들일까? 짝수 안 되지. 왜?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럼 0을 제외하고 대칭으로 짝수개가 생기고 맞아 0에서 교점이 하나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이걸 바빠서 찍는다 쳐도 절대로 4번이랑 6번은 찍으면 돼 안 돼? 이건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그래프가 다시 봐봐. 그래프가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여기가 원점이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분명히 원점에서 교점이 생길 거고 실근이 하나 있을 거고 맞아? 대칭형으로 생기게 됐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야 우리 예전에 이런 거랑 똑같잖아. 원점 지난 함수랑 사인 함수랑 교점 개수 세서 실근 개수 세는 문제 있잖아. 무조건 홀수계 나왔잖아. 똑같은 상태라고.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얘 갖고서 이제 잘 따져봐야겠네. 자 여기에다 몇 넣고 몇 넣고 몇 넣어봐야 돼. 1 넣고 2 넣고 3 넣어봐야 됩니다. 맞아? 그럼 1 넣읍시다. 1 넣으면은요 F의 1, F의 2, F의 3이 0보다 작대. 맞아? 근데 F3이 무슨 수야? 양수지. 맞아? F3이 양수지? F3이 양수니까 이를 통해서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음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얘가 어느 구간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니?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지.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도 가져야 돼요? 여기서도 가져야겠네. 됐어. 그럼 그 다음 n에다 몇 넣어봐야 돼? 2 넣어봐야 돼. n에다 2 넣으면 이제 F2, F3, F4가 0보다 뭐가 돼? 작대.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고민이 될까? F3은 양수인 게 확실하지. 근데 곱해서 음수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무슨 수야? 음수야. 근데 F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 F2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분류함이 당연하겠지. 다시 얘는 양수잖아요. 셋이 곱해갖고 음수가 나온 걸 보면은 셋 중에 음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미 양수가 되어버렸으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케이스를 이제 둘로 나눠야겠네. 자 첫 번째 F2가 자 양수라고 쳐보자. 됐니? 그리고 두 번째 F2가 음수라고 쳐보고서 이제 일단 요 실근은 무조건 두 개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을 가보자고요. 자 F2가 양수면 F4가 무슨 수가 되니? 얘가 음수가 되죠. 그러면 F3 곱하기 F4가 음수가 돼 안 돼? 음수가 되면서 열린 구간 3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맞아? 그럼 여기서 실근을 가졌으니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에서도 실근을 갖는다가 맞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엔 그럼 여기다 또 저식에다가 3을 넣으면 F의 3, F의 4, F의 5가 0보다 작을 텐데 맞아? F3이 양수니까 F4 곱하기 F5가 0보다 뭐해져? 작아지겠네.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여기서 4랑 5 사이에서 또 실근 가져 안 가져? 갖게 될 거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서도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럼 F2가 0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 실근이 적어도 몇 개가 돼? 7개가 되지. 원점 포함해갖고. 자 다시 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씨 아파. F2가 0보다 작아요.
됐으면 FE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봐.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F3 곱하기 F4가 0보다 커서 여기선 실근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씨 아파. 3, 4, 5. 자, 그럼 그 다음에 씨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는 거였냐 이게 아까 2는 거였지. 3 넣어봐야겠네. 맞아. 3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F에 3, 4, 5 이렇게 되고 0보다 뭐해? 작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F3은 어떻게 됩니까? F3이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무조건 무슨 수 돼? 음수 돼서 음수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서 몇과 몇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 4랑 5 사이에서. 그러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도 가져?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서도 실근을 갖겠네. 그럼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실근이 어떻게 되고요? 7개고요. 맞아?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실근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됐어? 몇 개야? 5개가 되겠지. 그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에요? 5개가 되겠죠. 됐니? 왜? F1이랑 2의 부호를 모르잖아. 그럼 F2가 양수일 땐 최소 7개고 F2가 음수일 땐 최소 5개란 말이야. 그럼 제일 작게 가는 건 5개일 거 아니야. F2가 양인지 음인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그 다음 보자. 어이구. 그 다음 봅시다. 자. 자, 첫 번째. 다음 함수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요? 맞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떤 다항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봐.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을 우리 예를 들어서 얘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이라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은 얘 풀 때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야지. 야, 그럼 우리 다시 보자. 다항 방정식의 풀이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fx를요. 적당히 어떤 n개의 차수가 낮은 식들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죠. 됐어. fx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쳐보면 맞아? 그럼 너무 당연한 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요. 맞아? 어떻게 돼요?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거나 네가 0인 거를 갖고 따지게 되겠지. 너무 당연하지? 그치? 자, 다시.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니든가 혹은 니든가 또는 해서 이렇게 해서 다 확인을 해버리는 거겠네. 그럼 기본적으로 나는 fx는 0이 이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하면 이 식이요. 인수분해된 형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이게 각각의 조건이 몇 개짜리? 2개짜리. 맞아. 자, 바로 가자. 그럼 fx는 분명히 무엇과 무엇을 인수로 갖니?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 건 당연합니다. 뒤에 뭐가 붙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뒤에 붙는 놈을 gx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니? 야, 그럼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해봐.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요. 맞습니까? 얘가 0이든가 또는 얘가 0이든가 또는 얘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묻잖아. x는 마이너스 1이나 3은 열린 구간이야?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열린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디서밖에 생길 수가 없어? 여기서밖에 생길 수가 없단다. 여기 이해돼? 다시. x 더하기 1은 0의 실근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걔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니? 아니고 3도 그렇잖아. 그지? 안 놓쳤지? 자, 다시.
야 무조건 봐 무조건 봐 무조건 봐.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찾은 건 gx가 됐어? 마이너스 1과 3, 4에서 실근을 갖네 마네를 확인하는 거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쓴 건 못 쓴 거야. 수분성 쓴 거야. 극한값 몇인지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되니까 니를 줬다 올려서 극한 계산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fx, x 더하기 1, x 빼기 3, gx가 있을 때 민이 날라가고요. 맞아?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g에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아, g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중요한 거 얘가 무슨 수다? 음수다가 중요하겠네. 사이값 정리 써야 되니까. 다시 x가 3으로 갈 때 다시 봅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x 더하기 1 x 빼기 3 gx면요 당연히 니들 날라가고 얘가 4 곱하기 g3이 되는데 걔가 2분의 1이니까 g3이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이죠. 됐니? 그럼 얘는 0보다 커 안 커? 커. 그럼 gx는요 마이너스 1과 3의 함수값의 뭐가 뭐야? 반대지. 여기까지 됐어. 반대기 때문에 gx는 0이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 가져?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참고로 만약에 문제에서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라고 줬으면 적어도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하나만 더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fx가 자 차수가 가장 낮아야 된다고 쳐보자. 됐어. 그럼 fx는 몇 차식이 돼야만 하냐? fx는 무조건 3차식이 돼야 되죠. 왜? 여기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지나야 되는 지점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3, 8분의 1을 지나 안 지나? 다시 얘가 지나야 되는 점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1을 지날 테고요. 3, 8분의 1을 지날 거잖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애 중에 가장 차수가 낮은 건 몇 차 함수밖에 없어? 1차 함수 맞아? 다시 길기가 무슨 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 판단할 수 있죠? 걔밖에 없는 거야. 물론 그 외에도 gx가 몇 차식이 될지는 알아 몰라? 모르겠지만 제일 차수가 낮은 건 확신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봅시다. 빨리 정리할 사람 정리해주세요.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보자. 그 다음입니다. 네, 한 3개만 더 하면 되겠네, 일단. 자, 문제 보면 일단 볼게. 자, A가 2가 아닌 양수 A래. 다시 A는요 2가 아니고 0보다 커. 그리고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값이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끝나는 게임이야? A만 구하면 끝나는 게임이야. 됐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서 뭘 구하라고? A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지. 그럼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기 위한 식은 어디서 나올까? 갈까 날까? 나죠 기본적으로. 왜? 나가 넓이가 몇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뭐가 될 거야? 어떤 등식이 나와서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될 거고. 그럼 가는 뭘까요? 뭔가 케이스 분류에 관한 표현이겠죠. 왜 케이스 분류에 대한 표현이 될까? 내가 이 조건을 봤을 때 맞아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연속인 건 너무 당연히 맞죠. A 넣으면 A, 0 둘 다 지나잖아. 일단 연속인 건 됐어. 그 다음에 또 그럼 내가 얘 상황 파악이 잘 되니 안 되니? 안 되니까 뭐부터 하라고 내가 시킬까? 그래프부터 그리라고 시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고민이 되니?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가 고민되는 거 아니야? 그에 따라서 요 그래프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다시 봐봐. 이 가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이 표현 자체가 뭐야? 사이값 정리에 대한 표현이죠. 내가 그냥 사이값 정리로 풀어줄게. 일단 첫 번째. 이거 사이값 정리에 관한 표현이야. 분명히. 맞아. 됐어? 두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보니까 맞아.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분명히 A를 분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A가 어떻게 분류가 되겠습니까? A가 0과 2 사이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다의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봐야 된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봐.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이렇게 되겠지. F0과 F의 1 더하기 2분의 A가 0보다 뭐 할 거야? 반드시? 작다가 돼야겠지. 야,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F에 A 있잖냐? F0 있잖아, F0. F0은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당연히 위에다 넣어야 되죠. 왜? A가 무슨 수야? 양수잖아. 그럼 0은 양수보다 작잖냐? 맞아.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저기 들어가겠지. 그럼 얘 값이 무조건 뭐야? A의 제곱이고요. A가 양수니까 닌 0보다 커요, 안 커요?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당연히 요 자리는 0보다 뭐 해줘야 돼? 요 자리가 0보다 작아져야 돼, 그지? 자, 그럼 다시 1 더하기 2분의 1가 0보다 작아야 되지, 넣었을 때. 그럼 얘를요,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무조건. 밑에다 넣어야 돼. 왜? 위에다 넣으면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되면서 무조건 0 이상이 돼버리냐, 안 돼버리냐. 다시. 함수식을 봐. 위에 있는 건 x 빼기 a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1 더하기 2분의 a를 넣고 빼기 a 한 다음에 제곱하면요. 반드시 0 이상의 값이 나와, 안 나와? 0 이상의 값이 나오겠지. 어떤 애를 제곱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당연하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므로 이 1 더하기 2분의 a가 a보다 모함을 할 수 있어. 아이고, a보다 모함을 할 수 있어? 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니? 문제 없어? 된 거지? 자, 좋아. 큼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얘기는 a가 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이해됐니? 자, 첫 번째 상황 요렇게 보는 거야. 됐어? 다시 그 다음을 보고 두 번째. A를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다시 얘를 갖고 생각을 해봐.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A가 0과 2 사이면 분명히 A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에 2가 나올 거지. 됐어. 그리고 A가 양수니까 분명히 얘 왼쪽에 0이 있을 거야. 됐어. 자, 다시 얘도 요 상황도 일단 그려볼게. A가 2보다 크면 0이 있고 2가 있고 이제 여기에 A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갖고 그래프 그려보자. A가 되기 전까지는 X 빼기 A의 제곱을 그리잖아. 맞아? 무슨 소리야? 그래프가 이렇게 오서 여기 접하는 그림이 나와, 안 나와? 나오고 A의 오른쪽에 대해서는 X절편이 2랑 A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지. 됐어. 자, 다시 얘도 한번 해보자. A가 되기 전까지 X 빼기 A의 제곱을 그려. 이렇게 해서 접해 오다가 맞아?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잖아. 그럼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 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좀만 더 해볼게. 얘들아, 여기에서 A가 2보다 작으니까 요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1번 조건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그래프만으로 어떻게 따지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그래프만으로 따질 때는 잘 들어봐. 일단 니네 얘가 무슨 의미로 보이니? 어? 1 이상 말고 1보다 크다 말고. 야, 지금 0과 2가 이거 A랑 2가 있지. A를 반땡하면 2분의 A지. 2를 반땡하면 1이지. 얘 2랑 A의 한가운데를 말해, 안 말해? 이거 2랑 A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생각이 나야지.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분명히 2분의 2 더하기 a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a와 2의 한 가운데를 말해 안 말해? 한 가운데를 말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시 봐. 야, a랑 2의 한가운데면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지? 얘랑 얘 한가운데가 여기가 될 거야.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a야. 얘는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a야. 됐니? 자, 좀만 더 생각해봐. 그러면 0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냐지? 얘는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있지만 얘는 있냐? 얘는 없잖아. 얘는 0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 요 사이에서 함수값 0 되는 순간 없잖아. 그니까 얘가 아니라고. 그럼 그래프로 파악하면 둘 그려놓고 해석해서 찾는 거고요. 식으로 풀면 얘가 되겠죠. 뭐가 됐건 결론은 얘로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지. 자, 다시.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a를 찾기 위해서 자, 2,fe a, fa 맞아? 1 더하기 2분의 a, f 1 더하기 2분의 a니까 얘가 얘랑 얘 한가운데잖아. 얘가 2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이 2차 함수의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삼각형의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래? 8분의 1이래. 이걸 식으로 세우란 얘기겠네. 여기까지 됐니? 다시 가자. 이마만큼 길이는요. 뭐예요? 2 빼기 a죠. 자, 나 이 점의 y좌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이 점의 y좌표는 1 더하기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저기다 1 더하기 2분의 a 넣으면 2분의 a 빼기 1. 저기다 다시 1 더하기 아이고 씨바파 2분의 a를 넣으면은 1 빼기 2분의 a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써야 되는데 이 점의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이게? 음수지. 넓이가 되려면 얘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 8분의 1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 빼기 a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를 붙일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붙인 대신에 얘 부호를 바꿔도 될까? 그래서 얘 부호 바꿔도 되지? 그러면 1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 돼야 안 돼요?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문제 없니? 자, 다시 가자. 야,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자. 여기서 2를 끄집어내잖아? 여기서 2를 끄집어내면 얘랑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겠네. 다시 여기서 2를 끄집어내면 얘가 되잖아. 2를 밖으로 빼고 얘랑 약분시켜 안 시켜? 시키면 되지. 그러면 8분의 1은 1 빼기 2분의 a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네. 그러면 1 빼기 2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a가 1이 나오겠죠. 계산도 간단해. 그지? 자, 그럼 다 했네. 그럼 a가 1이고요. 그럼 f3a 구하라 했으니까 f의 3a는 f3이 되는 거고. 그럼 3은요.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네. 여기 있는 애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이고 여기다 3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나오겠지. 된 거야. 네, 자, 사이값 정리로 나온 되게 흔치 않은 문제예요. 잘 안 나옴 시험에. 사이값 정리는 나중에 뭔가 기니디리 문제에서 뭔가 상황을 파악할 때 됐어? 그때 보통 쓰지 단독으로 문제가 잘 안 나와. 됐어? 근데 일단 알아는 둬야 됨.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다시 볼게. 정리되면. 소윤아 지금 힘들지? 많이 어렵지? 2번 풀어야 돼. 그 질문 다시 해. 예언이도 괜찮니? 진짜 그 다음 보자.
얘는 좀 솔직히 사이값 정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원래 그래프 추론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고, 자, 정수 AB야. 일단 됐니? 정수 AB야. 정수 AB에 대해서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일단 쉬운 거부터. 몇마다 반복된대? 4마다 반복이 된대. 그 다음에 우리가 0부터 4까지 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겠네요, 분명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과 10 사이에서 얘가 fx가 x축이랑 교점을 몇 개 가져? 5개 가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4마다 반복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4인 구간에서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인 걸 생각해 봤을 때 1부터 10까지는요. 됐어. 9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 함수가요. 2번 하고 4분의 1번 반복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거기서 교점을 5개 가지려면 무조건 요 2차 함수는 x축이랑 교점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겠지. 2개 하고 나머지 구간 1만큼 남은 데서 1개 가지면 될 거 아니야. 됐어? 당연히 생각할 수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이야. 이 녀석이 연속인 함수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럼 F0과 F 몇이 같아야만 할까? 다시 이게 그래프가 0에서 4까지 이렇게 가다 끊어지잖아. 근데 이 부분이 넘어와서 이걸 다시 연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당연히. 그럼 X는 X에다 0 넣는 거랑 X에다 몇 넣는 게 같아야 돼? 4 넣는 게 같아야겠지, 뭐. 여기까지 됐어. 자, 좋아. 그러면 F0과 F4가 같아야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해봤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겠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fx가 몇 차식의 일부인데 지금? 2차식의 일부인데 0과 4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무슨 소리야? 너무 당연하죠? 그지? 그럼 x는 2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 녀석 대칭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대칭축이 2잖아. b는 마이너스 4이네. 됐어. 자, 그럼 대략 상황을 좀 그려볼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잘 봐. 아이고, F0이 음수지. 그럼 F0이 음수니까 여기서 음수지. 됐어, 음수지. 근데 여기 대칭이지. 그리고 0과 4 사이에서 교점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돼. 지금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위로 볼록해야겠지, 당연히. 됐어. 그래프 추론해낼 수 있어. 자, 그럼 그 다음이야. 0부터 4까지 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자, 4랑 8 사이에서 그래프가 생겨.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자, 다시 생각해봐. 그럼 내가 1부터 10 사이에서 교점 5개 가져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얘 그래프가 2대칭인데 0과 1 사이에서 해를 가져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1과 1 이후에서 교점을 여기서 하나 갔지. 여기서 몇 개 가져? 2개 갔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갔지. 그러고 끝나 안 끝나? 그럼 4개가 돼 안 돼? 4개가 되지. 다시 들어봐. x는 1부터 10까지 해서 교점이 5개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졌다고 쳐봐. 0과 1 사이에서 가지면 3과 몇 사이에서 갔고 4 사이에서 갔잖아. 맞아? 그리고 4부터 8까지 무조건 몇 개 갔고 2개 갔고 0과 1 사이에서 가졌으니까 8과 9 사이에서 하나만 더 가질 거 아니야. 10대칭인 그래프가 생길 거고
그럼 교점 4개 되겠지. 그럼 얘가 0과 1 사이에서 가지면 되냐? 안 될 거 아니야. 1과 몇 사이에서 가져야 돼? 2 사이에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과 2 사이에서 가지면 2대칭이니까 2랑 3 사이에서 무조건 가져 안 가져? 갖게 될 거고. 알아들었니? 매우 단순하지 그러면. 그럼 그래프가 이 음수를 좀 더 밑으로 내려야겠다. 그림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1과 4 사이에서 몇 개 갖고? 2개 갖고. 그럼 당연히 4랑 8 사이에서 몇 개 갖고? 2개 갖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교점 가졌으니까 누구랑 8과 9 사이야? 9랑 10 사이야? 9랑 10 사이에서 가져 5개 되는 거네. 끝난 게임이네.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이것만 해결해내면 끝나네. 1과 2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의 실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F1이 0보다 뭐하고? 작고 F2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이니까 졌다 마이너스 4에 넣고 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부등식이 생기지. 그럼 A에 대한 부등식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겨우 중에서 정수 찾으면 돼 안 돼? 정수 찾으면 되는 거네. 이해됐니? 존나 쉽지? 아우 씨. 야 그러면 끝났네. 저 fx 다시 쓰자. fx가 a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4고 그지? 자 f1이 0보다 작고 f2가 0보다 커요 하면 a, b 다 나오겠네 분명히. 끝. 자 정리하자. f1이 0보다 작아요. 자면 마이너스 3a 빼기 24가 0보다 작아요. a는 마이너스 8보다 커요가 되겠지. 그럼 이쯤 갔으면 a 그냥 몇이라고 찍고 가도 괜찮아. 마이너스 7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어차피 하나로 정해질 거 아니야. 그지? 다시 그래도 계산하자. 여기다 2 넣읍시다. 4a 빼기 8a니까 마이너스 4a 빼기 24가 다시 0보다 커요.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자 b는 28이 되겠죠. 자 되셨어요. 넘어갑니다. 내일이 사관학교 시험이거든. 근데도 내년에 사관학교 시험 봐야 된다. 아니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보러 가세요. 알았죠? 공짜로 수능 보는 연습할 수 있잖아. 맞아? 수험생 기분. 그럼 수능 볼 때 약간 재수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덜 떨림. 알았지? 왜? 재수할 때도 사관학교 보러 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삼수고 재수 시험 보는 날이 사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리미리 겪어야지. 혹시나 해서 운 좋게 붙으면 그냥 군인하고. 요즘 붙기 되게 쉬워. 요즘 웬만하면 붙던데 애들. 예전에도 수업하던 애들 보니까 한 10명 보러 가면 7, 8명씩 붙더라. 뭐 네가 왜 붙지 싶은 애들도 붙던데. 군인 나쁘지 않아. 멋있잖아. 저 개멋있는데. 그렇지. 내가 되게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직업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다. 내 취향이 아닐 뿐이지. 난 군인이 진짜 싫었거든. 내가 군인이던 시절에. 근데 지금 군인인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진짜. 그러니까 니네도 내년에 상학교 봐. 막 부자가 같이 다 막 군인이고 이런 멋있잖아. 일가족이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는. 자 보자 그러면. 용현이랑 시영이 아버지 군인 아니요? 그지? 상학교 보자. 왜? 공부는 편할 것 같아? 세상에 편한 군대가 어딨어. 그지? 야 군대가 아니라 공익근무한 애들도 본인들 힘들다고 그래. 우리 지웅이 벌써부터 군대 빼려고
벌써부터 수 쓰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살찌울 거라고. 나쁜 새끼. 자, 보자 그러면. 얘들아, 하나만 더 하자 일단. 야,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 보이래? 2개? 야, 봐야 돼. 니네 이게 나중에 요거 되게 많이는 아니고 가끔 쓰거든? 근데 가끔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 안 나와갖고. 됐어? 니네가 잘 풀지를 못할 거란 얘기야. 야, 일단 첫 번째. 그럼 이게 원래 일반적인 상태면 이래. 일반적인 상태에서 fx는 0인데 이 방정식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됐어? 아 물론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얘 갖고 뭐해? fx랑 x축이랑 교점 몇 개 가짐을 보여? 2개 가짐을 보여야 되지. 됐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린 뭐 할까 이거? 일반적인 수투 문제 혹은 미적분 문제에서는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됐어. 일반적인 문제에서 뭘 그릴 거라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게 시킨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살짝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이야. 내가 얘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냐?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에 대한 개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야 돼. 근데 얘를 봤을 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 못 그리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자 다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자 그때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됐어. 왜? 봐봐. 교점이 2개 가짐을 보이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2번 있으면 반드시 적어도 2교점은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가짐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야. 니네 이거 나중에 가면은 니네 지난번 겨울방학 때도 그 수투 배웠던 애들 있잖아. 그때 극대극소 따질 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 그럼 내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는데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 자 그럼 그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선생님 뭐가 적당하죠? 라고 하면 그냥 보면 있어 적당한 게. 일단 됐니? 선생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마. 됐어? 그럼 평생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러면 또 핑계 만들어서 안 되는구나 할 거지. 아니야. 자 헛소리야. 자 다시 봐.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그때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이 기본적으로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나갑니다.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 숫자를 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내가 대입해야 되는 숫자들 간의 대소관계가 존재할 거야 아마도. 왜? 내가 부호가 변하냐 안 변하냐를 봐야 되잖아. 그럼 숫자 사이에 대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야 될 때는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 대소관계에 대한 조건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알파랑 베타랑 감마 사이에 대소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 돼? 알파, 베타, 감마 대입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좌변에 있는 저 함수를요 fx라고 할게. 일단 됐니? fx라고 하고 알파를 넣을게요. 알파를 넣으면은요 여기 0되고 여기 0되죠. 얘 알파 넣으면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감마인데 음수고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가 되고요. 알파에 베타 대입하면 음수 나오고요. F에 감마 대입하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이 있고요. 베타랑 감마에서 한 개의 실근이 있는 거야. 내가 왜 한 개라고 확신하냐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적어도 한 개는 아니겠지. 무조건 네 한 개, 네 한 개 돼서 딱 2개 가져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다시 봅시다.